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조금 더 짚고 나오고 이게 분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원래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통계를 내고자 하면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영국이 원래 유럽연합에 같이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브렉시트를 하려고 했는데 1차 국민투표에서는 브렉시트를 찬성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브렉시트를 이렇게 맞이했을 때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준비를 해서 이제 국회에 통과를 원해서 국회에다가 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됐죠. 그거 알고 있죠? 올해 여러분 면접 보면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멘붕이 왔어요. 국민들은 원해서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어쨌든 브렉시트를 하려면은 지금 통화를 유로화랑 파운드화랑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내가 유로화 가지고 있는 거 이건 파운드화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비율을 얼마만큼 해서 바꿔줄 것인지, 그 다음 이제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보기 위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영국에다 기업을 세우고 저기 경제활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스웨덴 사람이야. 근데 영국 가면 장사가 잘 되고 나서 영국에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했어. 근데 올해부터 스웨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고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이래. 옛날에는 그냥 같이 살기로 했었는데 유럽 연합 때는 같이 살기로 했는데 영국이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럼 나 여기서 내가 돈 들여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기로 했던 스웨덴 사람인 나는 언제 여기를 떠나야 되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해왔던 내 자산들은 어떻게 바꿔줄 거야? 그런 것들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정부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거 안 해준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영국 사람한테 불리하다고 부결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정책 위반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혼을 멘붕이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건 결론을 낼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뭘 하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 국민투표 다시 한번 해보자. 왜냐면 지금 국민들이 몇 년이 지나서 한다고 했더니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겼거든. 원래 이게 통계가 뭔가를 조사하는 거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찬반 투표는 이렇게 완전 사기야. 그때 브렉시트 찬성인데 지금 반대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어제는 찬성인데 오늘은 반대할 수도 있고, 내일은 또 변할 수도 있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하잖아. 찬성표가 100개 나오고 반대표가 뭐 한 120개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찬성이라는 별량이 100개고 반대라는 별량이 120개. 그걸 가지고 뭘 알고 싶었냐면 이게 자료의 값이거든. 이걸 가지고 뭘 알고 싶으냐면 이게 사람들 의견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찬성도 흩어져 있고 반대도 흩어져 있고 나는 상관없다는 사람도 있고 흩어져 있잖아. 근데 그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통계에서 하고 싶은 거는 찬성과 반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알고 싶은 거야. 그걸 어떻게 조사하냐면 별량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이들이 어디쯤에서 찬성을 더 원하나 반대를 더 원하나 그런 계략적인 형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평균이 분포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분포는 자료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한 자료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들의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 평균은 계략적으로 이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서 이해해야 하거든. 평균을 통해 분포 형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형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평균을 통해서 드러나.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게 분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원하나, 평균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평균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나를 볼 거예요. 근데 실제 통계 상황에서는 이게 모든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내가 통계 조사를 하는 시점에는 정지된 시간에서 하나를 조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인구 조사를 한다고 쳐봐.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야. 인구 조사는 4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4년에 한 번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4년 동안 인구가 변이 안 되는 거야. 죽는 사람도 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귀화하는 사람도 있고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인구가 변하잖아. 근데 통계조사는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적인 형태만 이해하는 거예요. 계략적인. 근데 그 계략적인 형태를 이해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평균이에요. 평균. 가운데 값. 대략적인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분포 중에 평균의 불완전성이 있단 말이야.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불완전하단 말이야.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라고 해요. 산포도를 보조 자료로 평균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산포도라는 걸 이용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 그래서 이 산포도에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분산이 크면 어떤 거예요? 넓게 흩어진 거죠. 분산이 작으면 밀집되어 있는 거. 분산이 작으면 모든 값들이 평균 주변에 있는 거라서 평균의 대표성이 강한 거죠. 얘도 키가 130이고 쟤도 키가 130이고 얘도 키가 130이야. 그럼 평균 내면 무조건 130이죠. 그럼 분산이 0되거든요. 그럼 괜찮은 자료죠. 평균 잘 낸 거죠. 얘는 키가 10cm야. 얘는 키가 200cm. 얘는 키가 300cm야. 이렇게. 그럼 1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하면 510이거든요. 맞아요? 3으로 나누면 170이죠. 그럼 편차가 크죠. 분산도 엄청 크겠죠. 그럼 분포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170이라는 평균이 그거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분산이 크다라는 사실이 평균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본 거예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자료의 분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오고 분산이 1이면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데요? 라는 분석은 여기서 배우진 않아요. 그럼 이제 사회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전기를 공급하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으로 그 핵물질에 대한 안정성을 영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은 당장 그 매연이라든지 뭐 그런 부수물질이라든지가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공급되지 않아서 청정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을 위해서 쓰고 남은 그 찌꺼기들, 핵연료라든지 뭐 저준위 폐기물 같은 것들을 되게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해야 되고 어딘가 우리나라 땅 어딘가에 묻어야 돼. 몇천 년 동안 묻어야 돼. 그럴 땅이 없어서 탈원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탈원전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원자력 발전 그냥 없애는 게 나아요? 유지하는 게 낫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탈원전을 안 하면 전기를 싸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렇게 플루토늄 같은 거 조금만 쓰면 전기 되게 많이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탈원전을 하면은 일단은 당장은 수십 년 동안은 그 화력발전,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태워서 만드는 발전에 당장은 좀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 발전 능력을 갖춰야 되고 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뭐 수력발전이나 조력발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에너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결과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45% 정도 탈원전에 찬성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공약에서 지금 탈원전으로 가고 있어요. 짓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 안 짓기를 했고요. 새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던 계획도 다 무효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탈원전 찬성 45%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죠? 개략적으로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거죠. 45% 정도. 근데 너한테 와서 조사했어, 안 했어? 나한테도 와서 조사 안 했거든? 어떤 사람들만 조사해놓고 찬성한다고 여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평균적인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하거든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배우냐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자료를 갖고 평균을 이렇게 구하고 분산을 이렇게 구한다까지만 배웁니다. 수학에서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논술이라든지 구술 면접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특히 상경 계열로 진학을 하려면은 수치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료 이렇게 분포를 이야기해서 평균과 분산을 할 건데 구하는 방법까지만 배웁니다. 수학에서는. 그 중에 그런 분포 중에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이산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 수학에서는 분포에서 뭘 배운다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원래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이해하려는 목표인데 우리는 이제 그 자료를 해석해서 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하지 않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까지만 할 거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문장이 몇 회, 몇 번, 몇 개, 몇 명 등 특히 개수나 횟수, 번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률 변수이면 이때 확률 변수 x는 x에 대해서 x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죠.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P, X가 R일 확률이 어떻게 보이죠? 동사 X, R일 확률이 어떻게 보이죠? 응? 네? NCR P R제곱 Q의 N-R제곱. 야, 그 공부 좀 열심히 해. 얘가 X고 얘가 R이잖아. 얘는 expectation이라든지 variance에 들어가고 얘는 시계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확률이 길어요. 우리가 엊그제 P, X가 XI면 PI 이런 식이잖아. 요 XI를 지금 여기서 얘가 역할을 해주고 있고 PI가 어저께는 짧았는데 오늘 졸라 길어요. 이렇게 제가 PI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expectation of x는 시그마 r은 0부터 2까지 NCR NCR부터 써야 되지. expectation은 요게 x가 여기 들어왔죠? 여기 오늘 xi pi잖아. 여기서 xi 역할을 누가 한다고? r이. 그래서 여기 r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곱하기 pi의 역할은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r 곱하기 NCR PR제곱 Q의 N-R제곱. 이 식을 이해하던가 외우던가 모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몰라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해봐야 성년도 공부하는데 오래 정리하려면 지금 이거 2번 하지 않도록 자 expectation x 제곱에 이 x는 여기서 읽어오는 거예요. 이 식에는 x를 쓰는 거고 시그마 식에는 r은 0부터 n까지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x가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r 제곱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게 xi pi 구조입니다. 근데 확률 pi를 대신하는 게 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식을 자기 걸로 만들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분사는 그죠? expectation으로 계산해 보면은 x 마이너스 이제 m의 제곱을 평균 이렇게 그렇게 써보면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여기 x가 여기서 읽어오는 거라고 그랬죠? 이 식에 들어갈 때 x는 여기서 지금 r이죠. r 마이너스 m의 제곱에 ncr P R제곱 Q의 N-R제곱. 요게 지금 확률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PI에 대응하는 확률을 의미한다. 이때 지금 이거는 지금 증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할 건데 expectation은 식은 이렇게 쓰고 계산은 요거 n 곱하기 p가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variance는 식은 이렇게 쓸 건데 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로 할 겁니다. 이때 q는 1-p죠. 이렇게. 따라서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은 루트 NPQ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Vx에서도 얘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의 평균을 이놈을 이항해서 Vx 더하기 2x의 제곱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Vx가 npq고 익스펙테이션이 np이니까 n제곱 p제곱을 더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이항분포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야. 네? ax 플러스 b는 a 익스펙테이션 x 플러스 b가 성립하고 v 오브 ax 플러스 b는 a제곱 v 오브 x가 성립하고 그 시그마 ax 플러스 b에 대해서는 절대값 a 시그마 x가 성립합니다. 근데 얘는 평균을 이제 노가다를 안 구하고 그냥 MP로 구하거든요. 분산과 평균을 구한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문자를 좀 복잡하게 주고요. 이런 컨비네이션이 포함된 매우 복잡한 식에서 얘를 읽어내도 그렇게 식을 줄 겁니다.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NP.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이때 P라는 확률은 이제 다시 읽어줘야 되는 거고 Q는 1-P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N과 P와 Q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P가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한 확률입니다. 1회 시행 확률이에요. 한 번 시행했을 때 발생한 확률입니다. 얘는 문장을 2번 읽어서 해줘야 돼. N은 총 시행했으나 그래서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이항분포는. 그래서 N과 P를 이용해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기호를 B,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B, N, P라고 기호를 써줄 겁니다. 그러면 expectation X는 NP고 variance of X는 NPQ고 standard distribution은 루트 NPQ가 되겠죠. 그때 Q는 1-Q입니다. 개념 체크 10번을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여기는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149페이지 개념 체크 10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 던진다고 되어 있죠. 이 번이나 개, 명 이런 게 나오면은 이항분포로 이해해 줍니다.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그죠? 번수, 횟수, 명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항분포 x라고 할 때 확률 질량함수를 이렇게 줬죠.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어야 합니다. 이때 n과 a를 구해라. 몇 번 시행한다고 했어요? 90. 그러니까 n은 90 되겠죠. 1회 시행 확률은 그 번수를 1로 바꿔서 읽어주면 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95 이상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5 이상의 눈은 5랑 6분이 없으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동일하죠? 그래서 90 곱하기 3분의 1에서 30이죠. 필수 이제 11번을 보면 타율이 3하려고 했으니까 P를 그냥 0.3이라고 준 거죠. 타자가 4번의 타석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시행 횟수가 몇이야?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4고 타율이 3할이니까 이항분포 4,0.3을 따르겠죠. 되죠? 확률 질량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P, X는 R이 4C R 곱하기 10분의 3의 R제곱. Q는 얼마예요? Q? 10분의 7이죠. 그래서 4 마이너스 R제곱. 돼요? R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죠? 0부터 4까지.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세 번째, 3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이니까 R이 3일 때랑 4일 때를 더해주면 되겠죠. R이 3일 때는 4C 3 곱하기 10분의 3의 3승 10분의 7의 1승 더하기 4C 4 곱하기 10분의 7의 10분의 3의 4승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지금은 식만 쓸게요. 다음에 계량책기 12번 확률 변수 x가 다음에 이항분포를 따를 때 계량책기 12번을 보면은 얘가 이항분포 200,5분의 1을 따르면 그래?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NP잖아요. 둘이 곱하면 되니까 얘가 5로 나누면 40이거든요. 그래서 80이 되겠죠. 그래요? 그럼 Q가 지금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그럼 여기다가 5분의 3을 곱하면은 NPQ가 나옵니다. 그래서 48이 되겠죠. 되죠? 표준 편차는 저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죠.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은 4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가 72C X 그죠? 여기가 시행 횟수 자리잖아. 그 다음에 3분의 2의 X 3분의 1의 72 마이너스 X죠. 네? 그럼 N이 얼마예요? 72죠. P는 3분의 2니까 이항분포 72,3분의 2를 따르겠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72 여기 3분의 2니까 여기 3, 6, 3, 4, 10이니까 24 곱하기 2여서 48 그죠? 근데 Q가 3분의 1이죠? 그걸 여기다 곱하면 분산이 돼요. 얘가 NP니까 NP, Q 이렇게 그래서 16이 될 테고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주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워낙 쉽기 때문에 문제 리딩을 복잡하게 줄 겁니다. 필수 이제 13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18번 던져서 3의 배수 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이렇게 그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니까 n하고 p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p를 그지같이 줍니다. 항상 p가 한 번에 리딩이 안 돼요. 어떻게 리딩을 하냐면 먼저 n을 읽어줘요. n이 얼마야? 18이죠. 네? 그 다음에 n에다가 1을 넣어서 읽어요. 거기에 주사위 18번 던진다 했죠? 그렇게 말고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 또는 소수인 의이 나오면 이렇게. 3의 배수가 3하고 6이죠. 소수가 2, 3, 5죠. 따라서 확률이 6분의 4죠. 돼? 따라서 이항분포 18,3분의 2를 따르겠죠. 돼? 평균은 NP니까 12가 되겠고, 분산은 여기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되죠. 4가 되고, 표준 편차는 2가 되겠죠. 필수 예제 14번을 보면, 이번에 이항분포를 그냥 n, p로 줬는데 평균이 2를 주고 분산을 1로 줬죠. 동의해? 그럼 여기서 q는 1-p인데 여기다가 q 곱해서 얘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2q가 1이죠. 그래서 q는 2분의 1이니까 p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n 곱하기 2분의 1이 2니까 n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항분포 4,2분의 1을 따르는데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얘는 4c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에서 4분의 6이니까 2분의 16분의 6이죠. 그래서 8분의 3이 되겠죠. 다음에 그래서 15번을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40%가 불량이다. 불량일 확률을 0.4, 5분의 1을 준 거죠. 1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에서 X면 이항분포 독립시행이 확률이죠. 이때 EX 제곱과 이상한 거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기호로는 이렇게 물결로 써줍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expectation이 NP죠. VX가 NPQ. 동일해. 근데 여기서 VX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제곱의 평균은 VX 더하기 EX의 제곱으로 구해주죠. 그래서 필수지 15번을 보면 불량의 확률이 0.4, 5분의 2로 주어져 있죠. 네? 1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이항분포 10,5분의 2가 되겠죠. 되죠? 그럼 먼저 평균을 구해보면 EX는 10 곱하기 5분의 2죠. 그래서 4가 될 거고 VX는 여기 4에다가 5분의 3을 곱해주니까 5분의 12가 되겠죠. 따라서 이 X제곱은 5분의 12에다가 4의 제곱 16을 던지면 5분의 92가 되겠죠. 그 다음에 expectation 2분의 5x 마이너스 3은 이항분포에서도 1차식 합성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2분의 5 expectation x 마이너스 3. 여기다 4 대입하면은 7이 될 테고 v/2 2분의 5x 마이너스 3은 4분의 25 vx니까 여기다가 이제 5분의 11을 곱하면은 15가 되나요? 예?
큰수의 법칙은 그 표 원음봉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큰수의 법칙을 볼게요. 큰수의 법칙의 내용은 통계적 확률은 일단 수학적 확률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죠. 이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런데 주사위를 6번 굴리면 1의 눈이 한 번 나옵니까? 아니죠.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실제로 행동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지 않죠. 하지만 큰 수의 법칙을 따르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같다. 무한번 시행하면, 그러니까 주사위를 무한번 던지면 6번에 한 번 꼴로 1의 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기 152페이지의 표를 좀 한번 볼게요. 152페이지의 그 하단에 보면은 설명이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읽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x는 2항6고 n,6분의 1을 따른다. 이때 n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횟수야. 그걸 10번, 30번, 50번 횟수를 늘려본 거죠. 왜냐면 횟수가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을 일치하니까. 그래서 P x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NCX 6분의 1 x 6분의 5에 n-x인데, 그죠? 여기 n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을 대입하고 x에다가 5를 대입하면 10C 5 곱하기 6분의 1의 5승 6분의 5의 5승이잖아. 이거 너 계산할 수 있냐? 나도 못하거든? 근데 이 표에 계산해 놓은 거야. 먼저 그 표에 보면 이렇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x잖아. n이 10일 때를 찾아보면 이쪽에 쭉쭉쭉 값이 써져 있죠? 여기 x가 5일 때를 찾아봐봐. x가 5고 n 10이면 얼마야? 0.013이죠? 그걸 이 표에서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거야. 이렇게. 받으세요? 이 표는 이런 값들을 미리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대입은 여기 n이랑 여기 x에다 대입해 주면 돼. 요거랑 요거 읽어서 이 표에서 값을 찾아주는 거야. 동의합니까? 이때 그 표를 반드시 표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수의 법칙 문제. 그래서 필수예제 16번을 보면은 152 설명에서의 표를 이용해서 n이 10, 30, 50일 때 p 절대값 n분의 x-6분의 1이 0.1이 되는 확률을 각각 10일 때, 50일 때 이걸 대입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방정식, 부등식, 곱셈공식 다 된다 그랬죠? 이 부등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n분의 x-6분의 1이 얘가 지금 10분의 1이죠? 10분의 1과 마이너스 10분의 1 사이에 있죠. 동의합니까? 그럼 이게 뭐하냐? 변변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을 더하면 얘가 60분의 10이고 얘는 60분의 6이거든요. 여기가 60분의 4 n분의 x 얘는 60분의
16이죠. 16? 그죠? 그 4로 한 번씩 약분하면 얘가 15분의 1 곱하기 n도 곱해버릴게요. n 이렇게. 얘는 15분의 4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n이 10이면은 그죠? 10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15분의 10보다 x가 크고 15분의 40보다 작죠. 근데 표에 있는 x가 0, 1, 2, 3, 4, 5, 6, 7, 8의 0과 자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도 살펴보면 얘가 1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x가 1, 2, 3은 안 되죠. 3은 45니까. 1하고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여기 n이 10인 줄에 보면, n이 10인 줄에 이렇게 보면, x가 1일 때, 얼마예요? 0.324. x가 2일 때는 0.291을 더해주는 거예요.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과 1 때는 더하면은 0.4162 되는 거죠. 표를 인해서. 그래서 n이 30이랑 50일 때는 여러분이 계획해서 마무리해보세요. 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익혀볼 기회가 없거든요. 위안은 세 문제뿐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보시고. 일단 확인 체크 좀 정리해 볼게요.